여러분 반갑습니다. 제제 리더입니다. 금일 2022년 4월 30일이고요. 자, 지난 금요일에 우리 시장이 굉장히 강한 양봉의 3개의 캔들을 뽑아주면서 반등에 좀 성공을 해주는 모습으로 잘 마감이 됐습니다. 그리고 지난 목요일 저녁에 미국 시장도 나스닥이 3%대 반등을 해주면서 조금 더 강하게 반등을 해줄 것으로 예상이 되는 기대감을 좀 만들어 줬는데 금요일 저녁에 또다시 나스닥이 하락 반전을 하면서 오히려 더 하락폭을 키우는 마이너스 4%가 넘는 음봉으로 마감이 되면서 또다시 저점을 이탈을 하는 모습으로 마감이 됐습니다. 자, 굉장히 우려스러운 모습이고요. 자, 미국 시장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. 자, 나스닥이 4%가 넘는 하락률을 보여줬고요. 그리고 다우도 또다시 저점을 이탈을 시키는 마이너스 2.7%에 해당하는 하락률을 좀 보이면서 또다시 하락을 좀 더 일으킬 수 있는 거의 아랫꼬리가 없는 이 종가 저가의 음봉 캔들로 마감이 됐습니다. 자, 나스닥이 4%대의 하락률을 보이는 경우가 흔치가 않습니다. 자, 이런 경우는 대부분 이렇게 급락을 일으킬 때 저점을 깨는 상황에서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. 결국에 지금 나스닥도 이런 저점 구간을 이탈을 시켰다가 다시 반등에 성공을 했지만 또다시 이탈을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추가 하락이 좀 예상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양으로 만들어졌습니다. 결국 다우 같은 경우도 이 저점 자리를 이제 확인을 하러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죠. 32,000포인트, 32,500포인트 자리, 이런 구간까지 하락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좀 봐야 되고요. 자, 나스닥 같은 경우도 두 번에 걸쳐서 이제 저점을 이탈을 시켜놨기 때문에 여기가 돌파된 고점 자리입니다. 자, 이런 정도 구간이 대략 12,000포인트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까지도 하락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. 그렇지만 12,000포인트까지의 하락률을 좀 보자면 대략 한 2.5%에서 3% 정도 구간이기 때문에 추가 하락이 조금 더 나올 수 있긴 하지만 그렇게 급락하고 뭐 폭락하는 수준까지 가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. 자, 나스닥이 이렇게 하락한 이유가 있습니다. 최근에 빅테크주들이 돌아가면서 아주 이 급락을 시켜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는데요. 자, 이번에는 아마존이 무려 마이너스 14%가 넘는 하락률을 보이면서 또 폭락을 해버렸습니다. 자, 아마존이 이렇게 폭락을 한 이유는 7년 만에 적자를 기록했어요. 자, 이 하락률은 2008년 이후 최대 하락폭입니다. 그러니까 굉장히 큰 하락을 한 거죠. 자, 아마존의 이런 실적 악화 속에 뭐 앞전에는 메타버스도 그랬고요. 예전에 기업명이 페이스북이죠. 그리고 넷플릭스도 아주 진짜 미친 듯한 하락을 보여줬던 이런 모습들이 있었거든요. 넷플릭스는 그것도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급락을 떨어뜨려 놨고 메타 플랫폼스도 마찬가지로 가입자 감소에 의해서 이렇게 급락을 줬던 구간이 있습니다. 그런데 최근에 또다시 실적이 좀 좋아졌다라는 발표가 나오면서 또 급등을 했던 모습이죠. 자, 이렇게 시총이 엄청난 기업들이 무슨 잡주처럼 이렇게 20% 폭락을 하고 20% 상승을 하고 이런 모습들로 봤을 때 나스닥이 온전하게 움직이기는 좀 힘들다고 봐야 되겠죠. 자, 그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굉장한 수혜를 입었던 그런 기업들인데, 최근 들어서 뭐 국제적으로도 그렇고, 국내적으로도 그렇고, 거리두기 완화와 이 방역 기준 완화를 통해서 모든 것이 좀 해제가 됐잖아요. 봉쇄에 대한 해제가 일어나면서 뭐 집콕 쪽들로 인한 수혜가 있었던 이 빅테크주들이 실적이 안 좋아지는 건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수순이라고 봐야 되겠죠. 그렇다면 빅테크 기업들이 포진되어 있는 나스닥이 저렇게 하락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또 당연한 걸 수도 있습니다. 그렇지만 어느 정도 악재는 다 반영이 됐다라는 게 시장의 인식인 부분도 있거든요. 그렇다면 우리 시장은 또 어떻게 될 것이냐, 또 이게 중요하겠죠. 자, 우리 시장은 그래도 이 자리를 지켜주면서 반등에 좀 성공을 하는 모습이었고, 아마 월요일 날 개파락으로 시작을 하겠죠. 나스닥이 한 4%대의 급락을 줬기 때문에 한 1.5%, 2%대의 개파락으로 시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. 그렇지만은 이렇게 잘 지켜줬던 저점 라인, 이렇게 삼중 바닥에 확실한 또 지지 라인에 힘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정도 구간을 지켜주는지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번에 하락이 떨어질 때는 이 자리에서 좀 매수 진입을 하는 거는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. 왜냐하면은 지금
이 자리를 좀 저점을 지지라고 확인을 하고 이렇게 반등을 해줬던 부분은 굉장히 좋지만 이번에 떨어질 때는 이탈을 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. 왜냐하면 나스닥이 한 차례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고 다우도 마찬가지고요. 그렇다면 우리 시장도 이 자리를 지킬지에 대한 확실한 어떤 근거는 좀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. 그래서 조금 위험하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고요. 그래서 이번에 이 저점 라인을 지켜주는지는 좀 관망을 하면서 확인을 하는 게 좀 좋다라고 봅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, 그래도 뭐 나는 용기 있게 한번 진입을 해보겠다. 그러면은 이런 자리 이탈을 할 때 과감하게 이제 손절로 대응을 할 시나리오를 짠다라면 뭐 진입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. 그리고 뭐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구간에서부터 뭐 분할로 진입을 해서 추가 하락이 나오더라도 나는 일정 부분 또 추가 매수를 할 자신이 있다. 이렇게 뭐 시나리오를 짜고 대응을 한다면 그것도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현재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 상황도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. 이 코로나 변이 오미크론 대유행 이후에 우크라이나 사태 영향으로 이번 1분기 우리나라 경제가 0.7%밖에 성장을 못했어요. 거기다가 향후 1년에 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3%를 넘어섰기 때문에 9년 만에 최고치거든요. 그래서 지금 현재의 우리나라의 상황은 이 고물가와 또 고금리로 치닫고 있죠. 그리고 고환율, 환율이 뭐 1270원을 뚫고 올라갔기 때문에 진짜 말도 안 되는 고환율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삼고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서 2분기서부터 이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가 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나오고 있어요.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은 경기 침체 속에 이 물가까지 상승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진짜 최악이거든요. 이 경제에서는 진짜 스태그플레이션만큼 최악인 상황도 없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한다면 지금 구간에서 사실 적극적으로 매수 대응하는 거는 좋지는 않죠. 그렇지만 항상 악재 속에 시장은 급반등을 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. 뭐 재작년인가 3년 전인가요? 이 팬데믹 때도 마찬가지였죠. 진짜 시장에 온갖 안 좋은 이슈들과 뉴스들이 난무하는 가운데 진짜 극적으로 이 동학개미 운동이라는 어떤 이슈와 더불어 시장이 급반등을 했던 것처럼 뭐 그런 모습들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는 봅니다만 지금 시장은 조금은 어렵긴 해요. 왜냐하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좀 단시간에 끝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. 좀 굉장히 장기화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국제적인 정세도 진짜 골치 아파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. 이 사회주의의 대표 국가인 러시아와 중국에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의 덩어리로 좀 보는 관점이고요. 또 민주주의 체제의 국가인 미국과 더불어 이제 EU와 또 거기에 합세하는 이런 국가 세력의 어떤 갈등이죠.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신냉전 체제 비슷하게 좀 흘러가고 있는 모습이지 않나 싶습니다. 자, 그렇다면은 향후에 자유무역 그런 체제에서의 세계 경제가 굉장히 급성장을 해왔는데 다시 냉전 체제 비슷한 상태로 간다면은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좀 타격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. 그렇다면 시장은 또 힘들고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. 뭐 큰 그림에서 본다면 그럴 수는 있겠죠. 자, 그렇지만 지금 중요한 건 우리 시장은 이 자리를 지켜주느냐, 2600포인트의 자리를 확실하게 지켜주느냐가 중요한 부분이고요. 만약에 이번에 잘 지켜낸다면 진짜로 이 자리는 강력한 지지 라인이 되는 거거든요. 지금 이런 식으로 단기 하락 세기형의 모습에서 이 자리를 이렇게 돌파를 하는 진짜 강력한 장대 양봉이 뭐 이 정도 구간 좀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끝자락에서 발생을 하잖아요. 그러면은 이 하락 쐐기형, 이 삼각형의 저항 라인을 돌파하는 모습이 만들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만들어질 때는 진짜 시장의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주도 섹터의 주도 종목을 강력하게 공략을 해야 되는 순간이라고 봐야 됩니다. 그래서 그런 모습이 만들어지는지도 관찰을 잘 해야 됩니다. 그런데 시간이 지금은 조금 걸릴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염두를 해둬야 되겠죠. 자, 다음 주에 FOMC 회의가 예정이 돼 있죠. 당연히 50pp 금리 인상을 단행을 할 겁니다.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 이후에 FOMC 회의에서 이 연준의 스탠스가 어떻게
대처를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또 언급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야 되고요. 다음 주에 FOMC 회의가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시장은 아마 또 굉장히 지루한 눈치 보기 장세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. 그렇지 않거나 나스닥이 또 더 큰 하락을 이어간다라면 우리 시장도 조금 아래쪽으로 변동성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월요일과 화요일 정도 다음 주에 이 중요한 저점 라인이 2600포인트 자리를 지켜주는지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이번 구간에서는 좀 관망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. 확실하게 지켜주는지를 체크하는 게 중요하고, 계속해서 이제 코스닥 쪽에서의 테마에 의해서 움직이는 종목들로만 좀 단기 대응을 하면서 시장을 좀 관망하는 그런 스탠스를 유지를 하는 게 좀 현명한 대응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또 이 어려운 시장 다음 주 잘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오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.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 JJ 리더였습니다.